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국어 8단원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라는 주제의 단원 8단원의 시작을 함께 해볼 건데요. 교과서는 238쪽부터 245쪽까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것을 배울지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그래서 238쪽과 239쪽을 보니까 8단원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글의 흐름이 뭔지 아나요, 여러분들? 흐름이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글을 읽고 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흐름을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 이 친구가 글을 쓰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마 현장학습을 간 것 같은데 여기 처음에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가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여기서 체험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를 떠올리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경험한 일을 글로 쓸 때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고 싶나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렇게 경험한 일을 글로 쓸 때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한번 어떻게 정리할지를 배우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8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240쪽을 보니까 시간 흐름을 생각하며 이야기 읽기라고 오늘 첫 시간에 해야 될 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 흐름을 생각하면서 배짱는 배짱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배짱이라는 곤충 아나요? 그쵸. 선생님, 저는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배짱이라는 곤충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과연 여기 나오는 배짱이는 어떤 성격을 보여줄지 같이 읽어볼 건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배짱는 배짱이, 글 임혜령, 그림 류재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땅에 잎이 3개뿐인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클로버밭이었습니다.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던 화단턱이 절벽처럼 높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갑자기 세상이 왜 이렇게 커졌지? 이야기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날 밤도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동시와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마당으로 나왔다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 이야기 할아버지 아니세요? 어쩌다 이렇게 작아지셨어요? 할아버지만큼 커다란 배짱이가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세상이 크게 변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작게 줄어들었음을 알았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마당에 처음 보는 작은 열매가 있기에 먹어보았을 뿐인데. 배짱이는 할아버지 말을 듣고 이 말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였을 거예요. 그걸 하나 더 먹어야 본래 크기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 혹시 그걸 구할 방법을 알고 있니? 마루 밑에 사는 쥐들이 갖고 있는 걸 본 적은 있지만 그럼 쥐를 찾아가서 부탁하면 되겠군. 지금 내 몸이라면 마루 밑에 들어갈 수 있으니. 배짱이는 서둘러 쥐를 찾아가려는 할아버지를 덥석 잡았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흉악한 쥐들이 할아버지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배짱이는 제 집에서 작은 배틀을 꺼내어 풀잎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 위로 다리 하나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별빛들이 모여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합쳐졌습니다. 가느다란 별빛이 배짱이 다리 속으로 쏙 들어왔지요. 배짱이가 다시 다른 다리 하나를 번쩍 들어 꽃밭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빛을 받아 마당에 은은히 흐르던 꽃밭들이 한데 모여 배짱이의 다른 쪽 다리로 들어왔습니다. 배짱이는 별빛으로 날을 날고 꽃빛으로 실을 삼아 부지런히 배를 짰습니다. 배짱 배틀이 분주히 움직일 때마다 배는 한자 한자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배짱이와 이야기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마 주인공들인 것 같은데 이야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죠? 갑자기 작아졌어.
그런 알고 보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를 먹어서 갑자기 작아졌다고 해요. 여기 나오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배짱이가 도와드린다고 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배틀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침내 배가 완성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짱이가 너무도 빠르게 배 한 피를 짜내었을 뿐 아니라 솜씨 또한 기가 막혔기 때문이죠. 자, 할아버지, 이 배를 가지고 쥐들을 찾아가세요. 그러고는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와 바꾸자고 하세요. 정말 고맙다, 배짱이야. 보답으로 무엇을 해줄까? 할아버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고 계시죠? 여름에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배짱이는 놀기만 했다는 이야기 말이냐? 네, 맞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할아버지. 제가 놀기만 하는 곤충이 아니라는 것을 글로 써주세요. 동시든 이야기든 좋으니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때문에 늘 게으른 곤충 취급을 당해서 많이 속상했거든요. 아무렴 너같이 솜씨 좋고 부지런한 배짱이더러 놀기만 하는 곤충이라니 말도 안 되지. 할아버지는 배짱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마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쥐들은 자기 크기만한 작은 사람이 찾아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에 사는 영가님이잖아. 이렇게 작아져서는 웬일이지? 인간도 우리만 해지니 무섭지 않군.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까? 쥐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번뜩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쥐들에게 배를 내밀어 보였습니다. 쥐들은 아까보다 더 놀라워했습니다. 오호, 배짱이가 짠 배잖아. 이 배를 우리가 가진 보물이랑 바꾸지 않겠어? 반쯤 갉아먹은 비누는 어떠냐? 맛이 기가 막히지. 난 비누는 먹지 않아. 그럼 이건 어떠냐? 썩은 사과다. 향긋한 썩은 내 군침이 절로 돈다고. 아니, 너희가 갖고 있는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를 주면 바꾸지. 할아버지 말에 쥐들은 잠깐 자기네끼리 속닥이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바꾸자. 할아버지가 배를 내주자 쥐들은 할아버지에게 마법 열매를 주었습니다. 마루 밑에서 나온 할아버지는 열매를 입에 넣고 꿀꺽 삼켰습니다. 순간 할아버지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듯한 기분이 드는가 싶더니 본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클로버밭은 작고 아담해 보였습니다. 화단턱도 가볍게 오르내릴 수 있을 만큼 낮았고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다음날 밤 이야기 할아버지 방으로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새로 지은 시 배짱이를 들려주신다고 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와 다르게 되게 부지런한 배짱이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여기 나오지 할아버지 그 이야기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배짱이는 되게 부지런하고 착한 배짱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서 다시 질문의 답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244쪽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번 배짱는 배짱이를 읽고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해봅시다. 자, 거기 일단 물음이 하나 나와 있죠. 할아버지가 작아진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써보면은 할아버지가 작아진 까닭 뭐라 그랬죠? 왜 작아졌죠? 맞아요. 바로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갑자기 작아졌죠. 그래서 답에 저렇게 쓰면 되고요. 밑에 이제 두 가지 빈칸에는 물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친구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적고 다 적은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 한 가지 예시를 보여줄게요. 할아버지는 배짱이에게 배를 짜준 보답으로 무엇을 해주기로 했나요? 혹시 이거 답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학생 대답해 볼까요? 이걸 정답은 그쵸, 배짱이가 놀기만 하는 곤충이 아니라는 것을 글로 써주기로 했죠. 그래서 보답을 해주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비슷하게 친구들에게 묻고 싶은 책의 내용, 이야기의 내용을 여기 빈칸에 적고 답변도 한번 스스로 적어보는 활동을 2번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한 사람은 이제 3번을 하면 되는데 3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국어 교과서 뒤에 보면은 부침 자료 4번
붙임자 자료 4번에 그림 카드가 나와요. 국어책 뒤로 넘겨보면 붙임 자료 4에 그림 5개가 있는 그림 카드가 나오죠. 할아버지와 배짱이가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걸 이제 잘 뜯어서 밑에 보면은 번호를 쓰는 칸이 있어요. 위에 위쪽에. 그래서 4번이랑 5번은 이미 써져 있는데 1, 2, 3번 여러분 이야기 차례대로 한번 그림의 번호를 쓰고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이거를 한번 다 한 사람들만 선생님이 같이 확인해 볼 건데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다 뜯고 나서 1, 2, 3 번호까지 쓰는 것까지 하고 나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뜯는 거 좀 어렵지 않았나요? 괜찮았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3번에 나와 있는 그림 카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그림을 보면서 1, 2, 3번에 알맞게 적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 1번은 어떤 그림일까요? 그치, 1번은 바로 누가 나와 있는 그림이죠? 할아버지가 달팽이랑 배짱이만큼 작아진 그림이 1번이겠죠. 거기다가 1번이라고 쓰면 되고요. 두 번째 그림은 그치, 배짱이가 신나게 배를 짜고 있는 그림이 바로 2번이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2번이라 쓰면 되고, 그럼 세 번째, 3번은 어떤 그림일까요? 맞아. 이제 배짱이가 배를 짜준 걸 가지고 할아버지가 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바로 이 3번이고, 다음 4번은 이제 나와 있었죠. 4번은 할아버지가 다시 원래대로 커지는 장면, 마지막 5번은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배짱이에 대한 시를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 장면이 5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글의 흐름대로 우리가 한번 번호를 매겨 보았고요. 다음 자, 4번에 보면은 시간에 나타내는 말을 넣어서 배짱배짱 배짱이의 내용을 간추려 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카드 뒷면에 보면은 그림카드 뒷면에 빈칸이 있어요. 그 빈칸에 시간 표현과 내용을 써서 우리가 문장을 완성시키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간추려서 과연 어떤 시간 표현을 쓰면 좋을까 생각한 다음에 거기다 적어주면 되는데 하기 전에 여기 책 박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날 밤, 오늘 낮과 같이 직접 시간을 말하는 시간 표현 외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간을 말하는 표현 외에도 수업 시작 종이 친 뒤 식사하기 전 숙제를 마치자마자와 같이 직접 시간이 들어가지 않아도 시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말을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직접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더라도 다음날 밤, 오늘 낮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뭐 식사하기 전, 숙제를 마치자마자 이런 표현을 넣어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기억하면서 거기 그림의 뒷면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다 한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좋아요. 한번 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잘 적혀 있었죠? 어느 날 밤, 이야기 할아버지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날 밤이라는 시간 표현이 나와 있었고요. 다음, 이야기 할아버지가 마법 열매를 먹고 작아진 것을 안 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할아버지가 마법 열매를 먹고 작아진 것을 안 뒤에 배짱이는 배틀로 배를 짰어요. 그쵸? 자, 그럼 그 다음 3번은 그치, 여기가 빈칸이었는데 배짱이가 배를 다 짠 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표현을 넣어서 이렇게 써주고 이야기 할아버지는 배짱이가 짠 배와 마법 열매를 바꾸러 쥐를 찾아갔어요 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못 적은 학생들은 화면 참고해서 적으면 되고요. 다음 네 번째 마법 열매를 먹은 뒤에 그 다음에 이야기 할아버지는 원래대로 커졌어요 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5번 다음날 밤
다음날 밤에 이야기 할아버지는 동네 아이들에게 새로 지은 시 배짱이를 들려주었어요 라고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 빈칸은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되겠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에 볼게요. 이야기 할아버지가 쓴 시 배짱이는 어떤 내용일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배짱이가 배를 얼마나 잘 짜는지를 시로 썼을 것 같아. 이 친구는 얼마나 잘 짜는지를 시로 쓰셨을 것 같다. 또 이 친구는 배짱이의 배 짜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을 시로 썼을 거야. 비슷한 의견이었고요.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여러분들 배짱이라는 시, 이 할아버지가 쓴 배짱이라는 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배짱이가 부탁한 내용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배짱이의 부지런함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있었겠죠. 자,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요. 자, 이제 밑에 나오는 것은 이번 단원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번 단원에서는 내용을 파악하며 글 읽기라는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 장소 변화에 따라 글의 내용 간추리기, 글의 흐름에 따라 내용 간추려 쓰기,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쓰기 등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8단원의 첫 시작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글을 읽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을 한번 직접 써보는 것도 같이 해보았어요.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